네, 방금 추재훈 기자 보도에서 짚어드린 사안 한 발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 관련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게 어떤 의혹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2020년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동작구 구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헌금을 요구하고 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당시 헌금을 실제로 요구받고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구의원 2명이 수사선상에 올라서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일단 동작구 의원 A씨 전 의원입니다. A씨의 얘기에 따르면 2020년 3월경에 김병기 의원 부인으로부터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명절을 기념하며 500만 원과 선물을 건넸는데 적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명절 선물로는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라는 이유로 돌려받았고 다시 1,000만 원을 건넸는데 다시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한 번 돌려받아서 다른 보좌관을 통해서 다시 1,000만 원을 전달했고 결국에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이 1,000만 원을 다시 그대로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직접 작성한 인물이고요. 네. 또 다른 동작 구의원 전 의원 B씨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 의원이 자택에 방문해라라고 요구를 해서 들어갔다가 부인에게 돈을 전달을 했는데 이후에 그 돈 2,000만 원을 전달했는데 그 돈이 그대로 딸한테 주라라는 말과 함께 새우깡 봉지를 받았는데 그 안에 전달한 금액과 같은 액수의 돈 2,000만 원이 들어있었다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공여를 사실상 자백하는 탄원서를 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탄원서가 어쩐 일인지 제대로 문제가 되지 않았고 좀 유야무야 무마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탄원서를 작성한 인물들은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의 어떤 자격 문제 그리고 당 전체로의 어떤 리스크 문제 이런 것들로 비화될 것 같아서 이 탄원서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더 요구한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특히 딸에게 주라라고 하면서 새우깡 안에 봉지에 돈을 넣어서 줬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고액의 육수, 더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딸 용돈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어떤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이 탄원서 제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찰에서는 어떤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나요? 일단 오늘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A씨의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탄원서 내용 그대로를 인정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김병기 의원 측과 주고받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이 공여자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2023년부터 지금까지 내용에 번복이 없이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돌려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뇌물 또는 정치 자금, 불법 정치 자금 이런 것들은요.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범죄가 이루어지기 전에 영득의 의사가 없어서 돌려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판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불법적인 자금이나 금품을 받은 즉시, 인지한 즉시 돌려줬어야 합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있었다면 영득의 의사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일단 뇌물, 정치자금 이런 것들은 받으면 그 즉시 범죄가 완성이 돼서 성립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돈을 전액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차이가 났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영득 의사를 인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등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영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가져갈 의사가 있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김병기 의원 측의 입장은 뭡니까?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나를 음해하는 것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수사의 쟁점은 뭐가 될 걸로 내다보시나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부인이 전면에 나서서 움직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의 어떤 뇌물 관련한 혐의 적용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내가 받았을 때 공직자가 받은 것과 사실상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식이라든가 공모가 인정이 일단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천은
왜냐하면 비법인 사단의 정당의 내부 추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공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도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적용이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적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둘 다 공직자 등이 금품을 받아야지 처벌을 할 수가 있는 범죄이거든요. 배우자가 받았다고 하면 최소한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고, 문제가 되고 요건이 된다면 알선수재죄로 배우자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까지 처벌 대상이 되려면 결국엔 김병기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와야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일단 지나치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관련자들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사실상 벌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법도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도 그럴 것이 김병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모 동작구 의원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또 관련자들이 SNS에서 탈퇴한다라거나 텔레그램에 재가입하는 그런 정황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병기 의원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과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사건 관련한 경우에도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상태거든요. 출국 금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에서야 통신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령 통신 내역이 1년간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늦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조차도 아직까지 발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휴대전화 바꾸고 지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찰이 과연 수사할 의지나 역량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나올 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조체가 지금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일단 시민단체에서 또 나서서 여러 가지 고발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작경찰서장이 김병기 의원과의 모종의 관계하에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천 헌금 관련한 탄원서를 받고는 2달 동안이나 미루면서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조차 않았고, 그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실제로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단계에서 종결이 됐는데, 그때 당시 김병기 의원 부인의 동선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사 종결 결정문에서의 확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작경찰서장이 직무유기 등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고발이 들어간 상태고, 또한 김병기 의원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천헌금 받은 적이 없다라고 허위 보고를 한 것이 당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탄원서가 이순신 의원을 거쳐서 김현지 보좌관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들어갔다고 김현지 보좌관이 얘기했다는 녹취가 있다, 이렇게 이수진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당 윤리감찰단에 전달됐어야 할 탄원서가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현지 실장이 이걸 업무방해를 사실상 방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어떤 공천 헌금에 대한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업무 방해로 평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김현지 실장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법조를 적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구형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 법정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든가 그 사건의 중대성, 파급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했던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가 일으켰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나 지속의 기간이 비교적 그것과 비교해서는 인명피해가 없었고 지속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서요. 정확하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